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캘퍼입니다. 오늘 오전 트레이딩을 마치고 이렇게 좀 시황 점검을 하고 그리고 뉴스도 한번 읽어보고 하니까 벌써 12시가 되었네요. 어, 자, 오늘 주요 뉴스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시황 점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피력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개인의 수익률이 되게 좀 저조하다 이런 내용인데 글쎄요 뭐 저는 사실 국내 주식에는 투자를 한 지가 꽤 되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게 강원랜드였었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리오프닝 주에 속했었죠. 그래서 강원랜드를 제가 좀 저점에 들어갔다가 아마 27,000원대였나 그때 제가 매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뒤로는 제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곳만 투자를 해요.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강원랜드에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사실 도박이란 거는 중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분명히 좀 이게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은 규제가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들어왔던 그런 주식이었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코인과 좀 다르게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손님 수를 제한을 해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되면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었죠. 그래서 수익이 늘 것이다. 그때 들었었는데 다만 이제 개인들은 좀 뉴스를 본다라든지 요새 유튜브도 되게 좋은 게 많지만 또 약간 너무 또 빨리 들어간다라든지 그러면 참지 못하고 또 팔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 감안히 했을 때 지금 코스피 뛴 거에 비해서 개인의 수익률 그리고 이제 1년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수익률이 되게 짧은데 만약에 1년으로 치면은 되게 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가랑 다 연계된 거죠. 사실 거시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도 지금 현재 2만 원대 시대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환율이랑 관련이 분명히 있죠. 왜냐면 저희가 삼겹살을 국내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환율이 되게 그러니까 고환율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강세일 때는 저희가 수출을 하기에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수입을 할 때는 되게 불리하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1달러를 예전에는 1,000원을 주고 샀었는데 이제는 1,300원을 주고 내가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같은 100달러라고 쳤을 때 예전에 내가 10만 원이면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만 원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삼겹살 값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칼국수 이런 것도 지금 밀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이게 좀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 뭐 인플레이션 얘기죠. 전부 다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환율도 1,4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다. 1,300원 정도면은 사실 좀 약간 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좀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화 서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환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좀 달러 강세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라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이런 또 기사가 있는데,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당연히 수출에는 되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국인인데 1달러가 1,300원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1,000원이었었는데. 그럼 내가 30% 정도 이득을 보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되게 유리하나 또 반대 측면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이 돼 보시면은 당연히 내가 만약에 뭐 달러로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저희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0달러를 빌렸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빌릴 시점에서는 10만 원이면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왜 환율이 1,000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1,300원이다 보니까 13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 계산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기업은 엄청 큰 돈을 거래를 하는 거죠. 빌릴 때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DSR 규제.
자, 규제를 보시면 지금 강화된다고 했지만 사실 요거는 강화는 아니고 이제 유지하는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TV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집값 대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80%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줄 거라는,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DSR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소득 대비 빌려주는 그런 금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강화되거나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크게 LTV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수입이 고소득이신 분들이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고요. 페이퍼상으로 만약에 뭐 내가 크게 수입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앞에 뉴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DSR 규제는 유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상환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DSR은 같은 DSR이지만은 제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빌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30년 만기로 치게 되면은 저희가 갚아야 될 규모가 좀 커지는데, 50년 만기가 되게 되면은 되게 그게 늘어나는 거죠. 거의 뭐 한 70%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그런 건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를 봤었고요. 다음은 자, 자산 시장을 보기 전에 좀 지표들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선물은 좀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좀 길게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자, 한 주가 있었고 오늘은 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코인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다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보면 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저희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녁이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반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3.3% 넘게 이렇게 거의 4% 가까이 이렇게 반등이 왔었고요. 자,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강세고요. 자, 달러에 돈이 쏠린다라는 거는 사실 어디에도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투자 환경에서 좀 위험을 느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달러가 유독 많이 튀었어요. 사실 그동안 다른 신흥국 화폐에 비해서 저희 달러가 많이 선방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방을 하기보다는 후반년 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고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거의 뭐 110이니까 아직까지도 좀 길게 보시면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국채금리가 유의미하게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요거를 분할 매수한다라고 해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저희 지지선 그리면서 이렇게 그 저점을 높여가다가 지금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국채로 좀 자본이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달러에 있던 자본이 국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이제 정점을 찍고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 아닌가. 자, 요게 나중에 일본이랑 연결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되게 박스권 설정을 국가가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 박스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은 지금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엔화를 사서 일본 국채금리로 돈이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럼 해석해 보시면 10년 국채금리는 왜 내려가는 것인가? 수요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 국채는 당연히 안전자산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론 달러 다음이긴 하지만 10년 국채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누구도 미국이 뭐 이렇게 크래시를 한다는 이런 상상을 거의 하진 않죠. 그래서 국채금리로 자본이 쏠린다는 얘기는 위험을 감지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채 금리가 쭉 내려가서 일본 금리까지 닿는다, 일본의 국채 금리까지 닿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좀 국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쭉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소자본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 중국도 지금 좀 약세죠. 보시면 자, 중국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되게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중국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부양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양적 완화라는 곳은 거의 없는데 지중금도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 이게 아마 선거랑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지금 좀 나중에 한번 터지게 된다면 이게 거품이 좀 많이 터지지 않을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억지로 지금 부양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왔었고 저기 알트가 약간 강세인 이유는, 강세라기보다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오는 코인들이 몇 개 있죠. 이게 이제 자금이 가상화폐에 있는 자금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몇몇 소자본, 그러니까 좀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이게 좀 올라갔다가 내리고, 그 시총이 큰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못 쓰고요. 그리고 좀 트렌드에서 좀 약간 멀어진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오래 시장을 바라보셨던 분들은 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코인 시장인데요. 지금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좀 올랐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4시간 차트죠. 52평 밑에, 저 밑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1시간 차트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올라탄 상황이고, 50평 올라탔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한 거의 뭐 한 3천 정도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누르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거코인을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저는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제까지,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수익이 좀 나서 현금화 시켰었는데, 저는 올해는 어거코인은 1600개를 유지하는 게 제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들어왔던 자본은 2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700만 원이지만 제가 현금화를 시킨, 그러니까 저는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600개의 코인을 초반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만약에 뭐 1700개다 그러면은 제가 100개를 트레이딩 통해 늘렸기 때문에 늘어난 코인 개수만큼은 제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통장으로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41만 원을 추금했었고, 그리고 그 전날은 60만 원, 그 전날은 28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추금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되게 재밌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락장이라고 너무 손 놓고 계시면은 너무 큰 하락을 맞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겠죠. 그래서 하락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게 저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상황 보시면 지금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래서 아직 뭐 큰 하락장은 아니지만은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구코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죠.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좀 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려올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최소 그래도 한 10,000원에서 한 9,500원 사이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대 수익이, 만약에 제가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평단을 잡는다, 그럼 제가 1600개 코인을 투자 중이니까 100개 코인을 번 거죠. 그럼 저는 오늘도 10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 잔고를 보시면 1700만 원이지만 2800만 원 제가 초기 자금이었으니까 제가 1100 정도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현금화 수익이 1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500만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죠? 1500이니까 한 아직까지도 40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거시경제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이제 반등을 주는 시점이 되면은 저도 더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올해 투자 예정인 1억을 다 넣기에는 좀 불안정하지 않나. 아직까지도 조금 더
저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28%의 금액인 2,800만 원으로 제가 초기 투자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까지 다 봤었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녹음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는데, 뭐 다음번에는 뉴스 해설을 좀 따로 하고, 그리고 시황을 좀 따로 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거를 녹음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거시경제를 알아야지만 반드시 투자 규모를 정할 수가 있고요. 투자 규모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저가 매수,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트레이딩으로서 최대한 손실을 방어하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